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남북 정상의 신년 메시지는 한 해를 내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창밖에 보이는 이미지는 우리 앞에 놓인 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벽도 내놓은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을 둘러싼 새로운 길과 경제의 틀을 바꾸는 가보지 못한 길, 평화가 경제라는 집권당과 경제가 문제라는 야당의 주장 사이에서 2019년 한 해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가지 않은 길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렇게 썼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네, 길을 선택하는 것과 그 선택이 가져올 변화를 주목합니다. 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지난 그 새벽 상황인 것 같은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석방이 됐습니다. 네, 0시 7분이었습니다. 지지난 해죠. 이제는 2017년 12월 15일에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됐고, 그로부터 384일 만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384일이나 됐어요? 예,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예. 뭐 우전수석 나올 때 기자들이 신경 어떠냐 이렇게 막 물었는데도 이번엔 노려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그리고 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각각 이제 1심을 거쳤고요. 네네. 지금 두 개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병합돼서 지금 심리 중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진전된 사안이어서요.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이제 오늘 오후 1시 반에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네. 이 사안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몇몇 청와대 참모진들 지금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와 관련한 조사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본인이 뭐 윗선에 다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관련한 뭐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 이게 이제 오늘 관심사입니다. 청와대가 또 이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따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서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이 결국에는 이제 고발 당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혐의, 이 두 가지 혐의라서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이게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쪽에서 신전 사무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일종의 이제 논리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거짓이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허위 사실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라면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명예훼손죄로 또 이 고발을 못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로 내용의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럴 경우에 뭐 어떤 기재부로서도 상당히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네. 또 진위 그 여부에 따라서는 기재부 쪽에서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죄로는 이제 이거를 고발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네. 신 전 사무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밟겠다라고 밝혔고, 아울러 청와대 외압의 주체를 이제 밝히기도 했죠. 그 사람이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 그 당시에 전화를 걸었었다. 지금 국무조정실의 2차장입니다. 2차장이죠.
그리고 뭐 참고로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지금 따르면요. 14조인데요.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네네. 공익신고자 등은 직무상 비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 예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양심 호루라기 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이 법에 이제 적용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예. 네. 연일 계속되는 폭로, 그 폭로의 진위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제 한 보수 인터넷 매체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군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네네. 한 겁니다. 이순자 씨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한 배경이 그런데 나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이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만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현재 헌정 체제가 내 남편 덕분이다. 아하. 이런 이제 근거에서 이 얘기를 좀 한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남편과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당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심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중앙지검이 그 미납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집 공무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좀 건드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게 해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이 되고요. 여야 사당은 지금 뭐 이번 발언 망언이라고 일제히 이제 비판을 지금 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또 침묵을 해서 예. 이것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웃나라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바버라 부시, 낸시 레이건 이런 여사들이 그 대통령인 남편을 바라보면서 글쎄 뭐 친근한 그런 모습은 보여줬지만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임세원 교수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죽음을 맞이한 의료인이었었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30대 남성 구속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31일 그 오후 4시, 5시 44분께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인 상태에서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이제 사망에 이른 그런 사고입니다. 네네. 지금 박모 씨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예. 살인 혐의고요. 범죄가 소명이 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지금 뭐 어제 계속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긴 했는데 들어갈 때도 그랬고 나올 때도 그랬고 네네. 답변은 없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요 오늘 3부에서 그 대한의사협회 그 대표로부터 이번 그 사고에 관련된 의료진의 안전 보호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연일 뜨겁습니다. 청와대에서 KTNG 사장 교체에 개입을 하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 뭐 이런 폭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 입장은 지금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야당은 기재위를 소집을 했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 입장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시는 강병원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당 주제 얘기하기 전에요. 새해 첫 인사니까 간단하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올 한 해는 민생과 일자리, 이 혁신 성장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 정책에서 모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네네. 집권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제 문제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평화 번영의 새 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힘껏 뛰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평화, 경제 이슈 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지금 공익 제보자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공익 제보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네네. 우리 1990년대에 그 감사원 감사관으로 있었던 이문옥 감사관을 네,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기억할 겁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현직의 감사원의 감사관 신분이었었고요. 네네. 현직에 있으면서 재벌들의 로비로 감사원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과 예, 예. 재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1.2%보다 훨씬 높은 네네. 43%에 달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공익 제보자라고 한다라면은 뭔가 이렇게 그 공직에 있거나 뭐 기관에 있으면서 불법이거나 은폐됐던 사실들을 알림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크게 부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런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일 때 공익 제보자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아니죠. 네, 전입니다, 전. 예. 전이고요. 지금은 이제 학원 강사 아닌가요? 네네. 그리고 그분도 나름대로 폭로하는 유튜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거의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작년 5월에 MBC에서 한번 보도됐던 일을 다시 한번 꺼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거 공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이 청와대와 그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이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정책의 방향을 놓고서 논쟁하고 토론했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마치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쟁 사항을 가지고서 네네. 마치 엄청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익 혹은 공익이 엄청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여러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네네. 단순한 카더라 네네. 가짜 뉴스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생각을 너무 과하게 부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청와대 압력이라고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KTNG 서울신문 사장 인사 개입 지시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KTNG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해당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예. KTNG 경영 투명성을 위해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그 신재민 씨가 네네. 갖고 나와서는 안 될 예. 공무상 비밀 문서를 가지고서 써여 있는 문서의 취지입니다. 예, 예. 신재민 씨가 무단으로 유출한 문건은 담배 사업자의 관리 감독 권한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 있거든요. 예, 예. 이 출자관리과가 KTNG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런데 신재민 씨는 전혀 관련 없는 국고과에 근무를 했어요. 예, 예. 상당히 제가 봐서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고 법적인 처벌이 저는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고과 근무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추가 폭로가 지금 나왔는데 이 부분이요. 청와대가 네. 박근혜 정부의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 자, 이런 폭로였잖아요. 어떻게 지금 네네네.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문재인 정부가 7년인가요? 7년 네네. 5월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2016년 말에 세워졌던 예산은 아마 박근혜 정부가 긴축 재정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이 재정의 역할을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에 부담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 과정에 예산안은 긴축 재정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고 예. 정부는 초과 세수가 생기니 이 세수분을 가지고서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재부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저는 이 논쟁 과정에서 이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자꾸 이 초과 세수분이 있으니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예.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빚을 지자라고 주장이었는데요. 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같은 예산도 보면은
470조짜리 슈퍼 확장 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국채 발행을 예정대로 해서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 펴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사회 안정망 확충하는데 이 국가 재정 역할을 하자라는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거기에 한쪽 면만을 우리 신재민 씨는 받고 그쪽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국가의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의견들이 논쟁 속에 일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이 수습을 뗀다 그러면 사무관 생활 3년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 부총리 보고 자리에 본인이 배석으로 맨 말단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주로 이제 국장들이라든지 1급 국장이 설명하고 보고하고 했을 거고. 실무자로 들어간 겁니다. 실무자로 참석을 했을 텐데. 네네. 마치 본인이 부총리 이상급에서 이 판을 다 보고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본인의 지위를 너무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을 했단 말이에요. 차용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예, 차 비서관이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정정책의 서로 상반대 방향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네네. 당연히 그러면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 기재부하고 토론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설득도 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거에 관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보기에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 그래가지고 네네.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고 얘기하고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본인의 당시 있었던 처지를 너무 높게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과 세수로 국채를 조기 상환해가지고서는 채무 비율을 좀 낮춘다는 그런 것이 일종의 바이백. 이것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가 됐고, 그것은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다. 공익제보자로서 하는 그런 과정의 일종의 명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같은 겁니다. 1조 원 바이백을 하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기 때문에 긴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바이백을 취소하면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1조 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재정에 쓸 수가 있는 거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논쟁상에 있는 겁니다. 네네. 정부가 이 재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신재민 씨 같은 경우 이거를 하루 전에 취소함으로써 채권금리 시장이 출렁였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채권 시장이 1,800조가 넘습니다. 네네. 1조 원 바이백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요. 0.05%를 차지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신재민 씨 말대로 그때 금리가 출렁여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이 국고채를 하는 건 대부분 큰 투자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예. 장기적이고요. 네네. 그 당시에 국고채 금리를 보더라도 당일날 14일은 금리가 0.034 BP가 0.04%가 떨어졌지만 네네. 바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예. 이것은 1조 원 바이백을 취소해서라기보다는 네네. 당시에 미국 금리 인상 신호가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이게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법 위반으로 기재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게 비밀 누설이라고 한다면은 비밀을 폭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있는 사실을 전 사무관이 폭로했다는 그런 얘기여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를 혐의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죠.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은 네네. 공직에 있을 때 취직했던 지식에 대해서 예.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허위를 알고 있든 진실을 알고 있든 저는 당연히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은 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었건 거짓이었건 간에 네네. 본인이 공직자로 있으면서 취득했던 각종 정보들, 네네. 그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서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외부에 나가서 발설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법의 취지입니다. 공직자로서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이 강한 것이죠. 예, 제가 예. 봐서는 우리 신재민 씨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하시면서 많이 이제 4년 동안인가 행시를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에게 많은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분에게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 배워서는
수강생들이 배워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을 둘러싼 사실 규명을 위해서 야당에서 기재위 소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께서 그 기재위에 소속돼 있기도 하시고 원내 대표단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최근에 지난 연말 마지막 날에 12월 31일에 네네. 그 김태우 비리 수사관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우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결국 보면은 이 김용균법 통과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얻어내려고 했던 게 운영위 소집이었는데요. 네네.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생중계로 보셨습니다만 한국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완전히 저희 집권 여당과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에게 판정패를 했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 기재위 소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과연 신재민 씨의 얘기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슨 공익에 엄청난 침해를 가져왔던 것이 아닙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운영 정책이 정해졌던 것인데요. 일방의 사무관이 봤던 시각을 마치 청와대가 압력을 했고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것처럼 네네. 받아들여서 자유한국당이 기재위 소집을 또 요구하고 정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네네. 저는 제2의 운영위 사태를 또 한 번 겪게 될 것이다. 예, 또 한 번 국민들 앞에서 정말 정쟁만 일삼는 정당이라는 걸 또 보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불필요한 이런 정쟁을 요구하는 것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기재위 생각합니다. 소집 합의를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럼? 이거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다 논의해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저희 당이 이거에 응할 일국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국의 반응 들어보도록 하죠. 잠시 뒤 뉴욕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새해 벽두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왔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다음날 일단 환영의 답을 내놨습니다. 그레이트 레터, 아주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편지를. 편지의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조만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의회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 내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한반도 정책에 다양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이사를 연결해서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형식, 모양 다 파격이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특히 내용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미국 내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뉴스기는 한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그거는 아닌 걸로 비춰지고요. 네네. 여하튼 새해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미국 주요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분명한 거는 이전에 비해서 북의 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에 대한 미국 주류 매체들의 반응이 이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신중하게 언급하려고 애쓰는 면은 보인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렇습니까? 부정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설명이 북한 지도자가 대외적인 언론에 비추어질 때에 네네. 이 딱딱한 인민복과 이렇게 집무실에서 앉아서 굳은 표정 이런 걸로 일관하면서 이거에 대한 거의 그냥 냉소적으로 다 보도해 왔었던 게 이제까지 미국 매체들의 그런 입장이었었는데요. 예. 이번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관해서는 소파에 앉아서 원고를 들고 네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이렇게 전하면서 내용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네네. 사실 주요한 트럼프에 대해서 대항하는 주요 매체들은 그래도 좀
지나친 신중, 다시 말해서 좀 네거티브한 면은 있었어요. 네네. 이를테면 앞뒤 얘기 설명은 별로 없이 그래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게 협상을 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그 모습이 있다라고 그 보도하는 거가 곁들였어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뉴욕 타임즈 역시 충분치 않다. 비핵화 의지를 비췄지만 충분치 않다. 예. 그리고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화답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네. 추가 핵무기 이 비핵화라는 조치가 없다고 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논평이 이 네거티브하게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북의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라라는 좀 경고도 강했고, 네네. 새로운 길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인다. 이런 예. 내용의 멘트였었고요. 네네, 오히려 네. 박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동 군사훈련 중지하고 전략적 군사 자산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라라는 요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돼 있다. 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이렇게 되고요. 방송에서는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네네. 월스트리트저널과 비슷한 그 내용이 ABC 뉴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그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은 비핵화라는 의지를 보였다. 네네. 그리고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라는 예. 이렇게 나왔죠. 이런 반응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반응이 나오기 전에 네네. 반응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는 워싱턴에 있는데 저녁 6시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오후에 강요회의에서 알고 보니까 신년사가 발표되기 아마 직전 같은데 예. 거기에서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 온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들한테 이렇게 내보이면서 네네. 진짜 좋은 편지다. 네네. 그래서 자신감을 내보이고 그리고 북과 미국의 관계는 너무 좋고 네네. 우리는 너무나 큰 일을 이룩해왔는데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그 친서에 대한 뉴스가 나온 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지금 미국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어떻든 새벽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북미 관계의 새해의 전망을 좀 밝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또 하나의 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강요회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 시점이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간 선거를 거쳐오면서 네네.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일단은 미국 일반 시민사회 여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하고서는 의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도 조절 이런 언급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의회는 여기는 이제 2일 저녁인데 내일 3일 날이 개회식입니다. 예. 워싱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적막합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 이게 열흘 정도 거의 계속 유지되어 오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데요. 예. 이런 상황에도 내일부터 3일부터는 의회가 개원이 되고 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아마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그 반응의 강도를 봐가면서 네네.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게 워싱턴 눈으로 보여지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입니다. 예,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굳어졌다고 보는 시각, 또 반면에는 민주당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시각,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후자, 이때면 민주당이 이니셔티브를 쥐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사실 예. 중간선거를 치르면서 미국 정치권의 반응이 유권자들이 트럼프 외교 정책 중에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이나 반대 여론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에 대한 그 좋은 반응을 보고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서 크게 우려했던 거는
좀 크게 부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 같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 해기를 맞을 때에는 이제 네네. 모든 게 아마 재집권 전략 속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그런 전략 속에서 의회랑 협력할 거를 보면은 네네.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게 자신의 재집권 전략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예.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아젠다 순서 중에서 앞에 있는가, 네네. 중요한 관심사로 오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재개를 밝혔는데요. 결국엔 이 문제는 대북 제재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슈여서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한국에서 보도되는 거가 이제까지 이 남북 관계가 빨리 이 교류 협력이 빨리 확대되고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서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한 네네. 우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남북 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미국 사회 속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거론된 적은 그렇게 별로 크게 없고요. 큰 이슈는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거 볼 때는 남북 관계의 속도가 어느 정도 한미 관계의 이해 속에서 그런 틀 안에서 추진되어지는 거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로 긍정적으로 이 관계를 보는 오피니언 리더나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되어온 속도가 빨랐던 거는 네네.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남북 관계, 한미 관계를 조율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한미 관계의 긴장을 하면서 이제까지 해온 만큼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새로운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인들과의 소통,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교민사회에서 주로 만나는 미 정치인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한인 밀집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연방 의원들은 한인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얼마나 열망이 있는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겠지만은 미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입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6 회기 때에 이 한반도 평화 문제, 북미 관계 변화를 갖는 게 시민인 미국에 있는 한인들 입장이라는 거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강력하게 의회에 잘 전달하는가가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대체적으로다가 주요 상임위에 있는 의원 지도부들이나 한인 밀집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네네.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부정적인 입장 같지 않고, 다만 우려되는 거는 네네. 이전에 갖고 있던 북한 인권에 관한 입장을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따지고 들 거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우파 쪽에서 네네. 일반적인 서구적인 시각으로 보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활동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얼마나 이제 이 평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쪽 저녁 시간일 텐데요. 편안한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는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